자, 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다 만들었고, 이제 우리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게시판이라고 하면 꼭 필수로 또 필요한 기능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가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또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글 번호, 그리고 글 제목, 글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하고 있죠. 근데 이 게시물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꼭 작성일이 존재해야 돼요. 어떤 게시판을 가봐도 작성일이 없는 게시물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일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같이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랑 접목시켜서 웹 개발 같은 거 진행하시면 이거 두 개는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것들을 화면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뭔가 이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해야 되는 기능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요, 얘는 무조건 데이터를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면 날짜랑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행했던 그 시간과 날짜가 딱 지나버리는 순간 더 이상 이 날짜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시간과 날짜를 뭐 1월 25일에 오후 1시 7분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몇 초고 어떤지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게시물이 하나가 딱 쓰였다. 그러면 이 시점의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이 글과 함께 보관을 해둬야만 나중에 한참이 지나고 났을 때 이 게시글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저장을 안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다가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네? 내가 임의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버리면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신빙성이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날짜 데이터를 내가 임의로 넣은 거니까. 물론 기억상으로 뭐 날짜까지 맞출 수 있고 시간 분도 맞출 수 있지만 초까지 어떻게 다 맞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데이터가 시간적인 정보가 좀 필요한 그 데이터라면 무조건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에 현재 시간과 날짜를 저장하게끔 같이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게시물은 무조건 그 기능이 함께 있어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자바, 파이썬, C, 기초 언어 등등 다,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 현재 날짜랑 시간을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애들은 없어요. 구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개발자가 직접 입력해버리는 순간 이 데이터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편하기도 편한 거고 애초에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방식이니까.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키워드를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바 현재 날짜 및 시간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저도 이런 거 하나 보고 그냥 따라 할 거예요. 왜냐면 이런 날짜나 시간을 구하는 방식을 제가 머리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주 쓰이지 않는 기능일 뿐더러 지금 우리가 자바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니까 쓰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자바 쪽에서 얘를 구할 게 아니라 보통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알 필요가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머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윤곽은 기억이 나는데 저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쓸 수 있고 뭘 써야 되고 기억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도 필요하면 그냥 필요할 때 와서 글 찾아보고 요 안에 아무거나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이제 이런 거 괜찮네? 하면 그거 그냥 긁어다가 사용을 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바 1.8 가지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 프로젝트를 1.8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프로젝트에 잘 보시면은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면서 자바 SA 1.8 되어 있죠. 애초에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이 프로젝트는 1.8 가지고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거 자바 8 이전과 자바 8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바 8 이전에는 자바가 JDK가 제공하는
date라고 하는 클래스, 캘린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바 8 이후로는 로컬 데이트, 로컬 타임,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써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뭐냐? 내가 현재 자바를 1.7, 뭐 7, 이거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를 쓰려고 하면 못 쓴다는 얘기고요. 내가 자바를 지금 뭐 우리가 1.8은 사실 둘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자바 뭐 11 같은 거 쓰고 있다. 근데 이거 쓰려고 한다?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바가 버전이 업되면서 기본 제공되는 클래스들의 이름이나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변화는 해요. 근데 큰 윤곽이 바뀌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똑같이 흘러가는 녀석들이 존재할 뿐이지 디테일한 것들을 뒤져보면은 은근히 바뀌는 게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를 찾기 위해 구글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다 알려줘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 버전에서 애초에 얘가 안 될 건데 11 버전에서 난 이렇게 했어요라고 글을 써놓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거. 8 이전과 8 이후라서 1.8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됩니다. 1.7 그리고 8 이상 다봐 뭐 9 이런 애들부터 확실하게 구별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고서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가져다가 할 거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얘는 로컬 데이트, 얘는 로컬 타임이에요. 그럼 얘가 제공해주는 거랑 얘가 제공해주는 게 뭔가는 다르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로컬 데이트 타임이에요. 둘 다 들어있죠. 얘도 뭔가 다르겠죠. 한번 유추해볼까요? 일단 얘는요. 현재 날짜랑 시간을 둘 다 줘요. 날짜, 시간 둘 다 줍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날짜만 줘요. 얘는 시간만 줍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그런 게 통합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캘린더, 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름만 봐도. 그 중에서 저는 지금 날짜랑 시간 데이터를 다 쓸 거니까 이런 애들을 다 그냥 넘기고 있는 겁니다. 로컬 데이트 타임 이런 거 하나 보고요. 보자. 이거 하나 가져와 볼까요? 복사했어요. 그리고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메모장에다가 하나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우리 코드로 와서 내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바로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왜 근데 저장을 안 했다고 뭐라 하죠? 어디가 뭔가 지워졌었나 보네요? 이건 뭐야? 자, 여기다가 바로 내가 쓰고 싶은 곳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으면 참 다행인데 지금 제가 복사한 걸 잘 보시면요. 구조 자체가 클래스 구조예요. 그쵸? 근데 얘를 지금 메인 클래스 안쪽에다가 그냥 끌고 들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별도의 클래스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얘를 가지고 테스트 같은 걸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메서드화 시켜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저는 클래스를 하나 분리를 할 거란 얘기고요. 메인 밑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util이라고 지을 겁니다. 이 녀석을 util이라고 이름 짓는 이유도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구조를 더 갖추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패키지를 제가 까먹고 안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입력해주고 패키지도 분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복사한 걸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됐군요. 문제가 이게군요. 안 돌아오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지 맙시다. 그냥 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구조를 맞춰야 되는데 뭐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서 사실 이게 귀찮으면 다른 글에서 그냥 붙여넣기가 되는 애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우리 util로 만들어 놨으니까 낮춰주고요. 이래도 정렬이 안 돼?
뭐가 부족하니? 이건 왜 있는 거야? 됐다. 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저는 그냥 실행을 한번 시켜볼 거거든요. 얘가 이걸 붙여놓고. 자, 실행하면 얘도 결국엔 메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메서드라서 얘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실행했을 때 지금 출력문이 두 줄이 나왔는데 출력문이 쓰인 데가 어디예요? 얘랑 얘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했을 때가 위에로 나오고 있는 걸 텐데, 그리고 이렇게 출력했을 때가 밑으로 나오고 있는 걸 텐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바람직한 상태예요? 밑에 거겠죠? 이거는 자바가 제공하는 현재 그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진짜 원본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 녀석은 그 원본을 가져다가 우리가 보기 좋게 형태를 바꾼, 여기 지금 포매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을 바꿔낸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밑에 있는 거 쓰면 되겠죠. 자, 여기 클래스들 이런 것들 뭐 하는지 몰라도 돼요. 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한 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JDK가 제공하는 타입이에요. 왜? 여기서 임포트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 아니잖아요. 임포트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타입으로 no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러한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 결과를 여기다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걸 한번 또 분석을 해볼까요? 이 now라고 하는 이 함수는 메서드는 누구한테 호출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거 클래스 아닌가요? 첫 글자 대문자에다가 애초에 이런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적이 없는데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클래스예요. 클래스한테 now 메서드를 호출했다. 그럼 이 녀석은 무슨 메서드다?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이 붙어있는 녀석이다. 클래스한테 호출한 거니까. 그래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건데 그 남은 결과를 이 로컬 데이트 타입이라는 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now라는 변수한테 넣겠대요. 그러면 이 결과는 리턴 타입이 뭐겠어요? 로컬 데이트 타입이어야죠. 그래야 앞뒤 타입이 맞아서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now 메서드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여기 리턴 타입이 나오는 곳에 로컬 데이트 타입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다른 리턴 타입이라고 한다면 상속을 받았겠구나까지도 유추할 수 있겠죠? 상속을 통한 캐스팅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받아온 녀석을 그냥 출력했는데 또 주소가 아니라 이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럼 얘도 이 클래스 내부에서 뭔가 주소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now라는 애는 결국 리모컨 들고 있는 거잖아요. 첨조형 타입의 데이터를 넘겨받은 거니까. 객체를 컨트롤하는 리모컨 들고 있는 건데 이 리모컨에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값이 나왔다면 애초에 얘가 그렇게 출력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져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예상 결과값이 이제 글 썼던 날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자열 타입이죠. 그걸로 formatted now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 now, 이 변수한테 리모컨 눌렀죠. 그 다음 포맷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그 안에 인자로 우리가 이만큼을 넣은 거죠. 지금 포맷은 이만큼이고 메서드 호출하는 상황에서 인자를 이렇게 넣었다. 근데 인자도 한번 볼게요. 지금 결국에는 오브 패턴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된 상태고 이 메서드 호출에 인자로 이러한 문자열을 세팅한 건데 얘는 또 누가 호출해요? 누가 실행해요? 이 앞에 있는 거 데이트 타임 포매터라고 하는 녀석이 리모컨 눌러서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첫 글자 대문자에다가 우린 이런 변수 만든 적이 없으니까 오브 패턴이라는 이 메서드도 클래스 메서드 스태틱이 붙어 있겠구나. 예상 가능하겠죠? 우리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코드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거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로 문자열을 세팅한다라는 건 이 녀석이 매개 변수로 스트링에 어떤 걸 받겠다라고 만들어져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궁금하면 컨트롤 클릭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스트링 패턴을 받고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스태틱 붙어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동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리턴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데이트타임 포매터라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만큼이 실행된 결과가 데이트타임 포매터 타입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 남은 데이터를 포맷에 이 메서드에 인자로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포맷 메서드 또 들어가 보면 얘는 이런 거 받고 있네요. 맞네요. 매기면서로 받고 있죠. 그리고 얘는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네요. 그러면 결국에 이 안에서 이런 거 하고 나서 리턴을 이게 뭘 리턴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결국 이 자리에는 뭐가 남는다? 스트링이 남는다.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의 변수한테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예시를 보다 보면 사실 분석 안 해도요. 얘가 대충 뭐 하겠구나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예시들을 만든 사람들조차도 변수 이름에 힌트를 다 주고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놨을 거니까 자 now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해서 여기다 넣었겠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행시켜보면 자 보세요. 지금 1시 22분입니다. 1월 25일이고요. 실행을 딱 해주면 1시 25분에 아니 1월 25일에 1시 22분 나오고 있죠. 초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걸로 봤기 때문에 윈도우가 제공하는 이 시계로 따져본 거라 초는 여기서 안 나오니까 눌러보면 나오겠지만 이 뒤에는 모르지만 앞에 거 잘 맞죠? 제가 23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여기 시간으로 23분이 되면은 23분 됐네요. 23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과 날짜를 얘가 알아서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바가 그렇게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 우린 그걸 가져왔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형태를 바꿔서 볼 수 있게끔 이 포맷이라고 하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메서드로 바꿀 수 있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응용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문자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꿔요. 이런 거 쓰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검색했던 거 가보면은 이 안에서 설명을 더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찾아보면 돼요. 자바 뭐 로컬 데이트 타임 포맷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뭐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로컬 데이트 타임 포맷 이런 키워드는 이거 우리가 쓸 거니까 로컬 데이트 타임에서 포맷 쓸 거니까 그걸로 따져본 겁니다.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선 설명이 이거밖에 없네요. 다른 글을 또 보죠. 설명해주는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런 예제는 있지만 딱히 설명은 없고 이거를 딱 표 같은 걸로 정리해서 해놓은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이렇게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까지만 하고 있는데 밀리세컨드도 충분히 화면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구글링 하다 보면 제가 지금 가져온 것처럼 이런 예시 가져왔잖아요. 요거를 찾다가 내가 원하는 애랑 유사한 애를 가져다 놓고 약간 변형해서 써도 돼요. 알면은 아는 대로 수정해도 좋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 지금 저는 이런 형태로 쓸 거라서 여기를 왜 이렇게 많이 띄워지지? 한 칸이 이렇게 컸나? 붙이면 이거를 빼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약에 보여주겠다. 지금 정한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그냥 나름대로.
어떻게 이렇게 영영초를 딱 맞췄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 오케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얘를 우리가 정작 쓰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게시물이 작성되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현재 날짜 시간 데이터를 우리는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능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 날짜가 저장돼야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글쓰기를 했을 때 우리가 메인에서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받고 얘를 명령어를 받아서 입력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다 거쳐서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add 될 때 이게 게시물이 저장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게시물이라는 데이터는 결국 articles가 보관할 건데 articles에 저장되는 시점이 맞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되는 이 시점에 게시물 객체가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현재 날짜와 시간 데이터를 같이 보관해야 돼요. 어디에? 따로 보관할 수 있어요? add를 아티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티클 말고 다른 것 또 추가로 add 할 수 있나요? 방 한 칸에 하나의 데이터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티클을 포기하고 날짜만 넣을 거 아니죠? 그럼 우리는 아티클 게시물이라는 데이터와 날짜 데이터를 합쳐야겠네요. 그럼 날짜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티클 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시물이 쓰여지는 순간에 아티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미 날짜 데이터와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게시물이 완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게시물 객체를 아티클스에 원래 하던 대로 저장하면 돼요. 그럼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뭐 ID, 그다음 타이틀, 뭐 바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날짜에 관련된 데이터를 하나 더 보관을 하자라는 건데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볼게요. 하나의 게시물로 봤을 때 연관성이 다 있어요? 이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현재 내가 작성한 게시물, 이 하나의 게시물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 맞으니까. 여기서 생뚱맞게 이런 겁니다. 이웃의 이름.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게시물인데 이런 게 왜 들어가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쓰여진 게시물에 다 필요한 정보들이고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다양한 걸 만들어서 첨부 파일 같은 기능을 만들었어요. 게시물에 첨부 파일을 올려요. 그 데이터. 얘가 같이 갖고 있어야죠.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작성한 현재 쓴 게시물에 같이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물 객체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애초에 날짜 데이터를 추가할 것이다. 그러면 볼게요. 이 출력의 결과는 어떠한 값이 될 수 없다라 그랬죠. 출력문은 어떠한 값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턴이라는 걸 배울 때 출력 남겨놓은 거는 리턴 반환값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얘는 그냥 콘솔에 찍고 끝나는 거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남겨줘야 되는 값은 뭐예요? 출력으로 찍고 있는 formatted now라는 변수예요. 이 값을 이 상황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로직을 글쓰기 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고 주석 다 뺄게요 이제. 출력문도 빼겠습니다. 자, 이 로직이 있는데 이 두 줄의 로직을 제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뭐 이런 데다 넣어요. 글 쓸 때 한번 만들어내면 되니까 넣어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씁니다. 만약에 그럼 이제 아티클 클래스로 가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생성자에다가 얘 추가해주고 하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쓰는 방식이 과연 맞을까요?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써서 안 좋은 점은 뭐냐? 날짜 데이터라는 건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수정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수정할 때도 이 기능을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write 부분에 이만큼의 코드, 수정 부분에 이만큼의 코드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드, 똑같은 기능을 하기 위한 로직이 두 군데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뭐 만약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었다?
그 회원이 가입한 날짜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싶으면 또 써야죠.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 때마다 날짜 데이터를 구하는 이 로직이 반복, 중복될 건데 우리가 이 중복을 최대한 없애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재사용의 목적으로 상속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구성 방식이라는 것도 쓰는 건데 지금 그거를 완벽하게 무시하면서 중복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메서드로 분리시킬 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직접 넣을 게 아니라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위치를 시킬 건데 이 메서드를 실행할 수 있는 메인 메서드로 놓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불러다 쓸 수 있는 일반 메서드로 변경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 클래스의 이름이 util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util이라고 하는 얘는 utility의 약자로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utility 뜻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우리가 언어 쪽에서 utility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면 도구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도구들을 모아놓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클래스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util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 데이터를 구하는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기능을 쓰기 위해 여러 군데에서 불러다 쓸 메서드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누구나 다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글쓰기 할 때, 회원가입할 때, 뭐 소장할 때 이런 것들에서 곳곳에서 불러내서 쓸 수 있게 그냥 간편하게 불러내기만 하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util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해요. util 혹은 utility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이 클래스 안에 담아놓고 많이 활용들을 합니다. 실제로 개발할 때. 저도 그런 의미로 util이라는 이름을 해놓은 거고 자, 이 녀석 이제 리턴 타입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면 얘를 실행한 자리에 값을 남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값은 어떤 타입이어야 되겠어요? 이건 스트링이어야죠. 왜냐면 이 포매티드 나우를 줄 건데 얘가 스트링이니까 리턴은 무조건 이 타입으로 가야죠.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여기다가 리턴 이 녀석을 줄 겁니다. 자 근데 메인 메서드는 우리가 실행을 위해 존재하는 메서드였으니까 이 녀석의 이름도 지금 상황에 맞게끔 get, date, str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름 자체가 가져와 뭐를 날짜를 근데 문자열로 란 뜻으로 보시면 돼요. get, date, str str은 이제 스트링의 약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딱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건 메인 메소드 때문에 있었던 거니까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스태틱을 제가 일부러 안 뺐어요. 스태틱을 안 뺀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 한 번 불러서 쓸 건데 그냥 여러 군데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불러 쓰기만 할 건데 이 녀석을 쓰기 위해 객체화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객체화를 하지 않고도 이 녀석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태틱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그럼 메모리적으로 효율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 뭐 기능들이 되게 다양한 게 너무 많다면 그런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스태틱을 제거한 다음에 그냥 new util.getDate str 이런 식으로 단발성 메서드 호출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스태틱을 붙여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넣고자 했던 이 자리에 util.getDate str를 불러다가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실행 결과가 스트링으로 결과값이 남을 거고요. 그 남은 애가 아티클 생성자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에 저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이름은 작성일이니까 레지데이트 정도로 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에다가도 얘를 해주고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지금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아예 이 데이터가 조립이 된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질 거니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작성만 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바로 보여줘 볼게요. 제목에 뒤에다가 작성일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는 이 날짜 데이터가 좀 길 거라 원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지 여기를 할 게 아니라 여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한 칸 여기서부터 아니다 얘는 여기가 맞겠네요.
그리고 나서 구멍 하나 더 뚫어주고요. 투탭, 아니지, 여기 원탭, 여기서 투탭, 아니 여기 원탭. 저도 헷갈려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퍼센트 S, 그리고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아리지 게이트. 이제 변수도 만들어놨고 객체 만들어질 때 값도 가지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 변수를 그냥 꺼내서 쓰기만 하면은, 지금 시간 1시 36분입니다. 생성됐대요. 어때요? 잘 나오죠? 이렇게 저장했으니까 데이터를 꺼내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제가 한 칸 두 칸 고민한 거는, 여기 원탭을 뺐으면은 작성일이라는 이 글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날짜가 이제 길잖아요. 그럼 작성일 글자는 여기서 끝났는데 얘 혼자만 이렇게 뒤로 늘어나니까 최대한 이거를 맞추려고 그거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출력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럼 똑같이 리스트에도 보여주고 상세보기 쪽에도 보여주면 좋겠죠. 상세보기 번호 밑에다가 구멍 하나 뚫어주고, 여기는 작성일, 그리고 아이디가 아니라 아니지 데이트. 이 레지 데이트는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트다라고 해서 작성일, 생성일 정도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저장된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는 바뀌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뭔가 바꾸라고 그 코드를 짜지 않는 이상 저장된 시점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도 처리를 해봤습니다. 수정일에 관련된 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수정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거든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 돼요. 업데이트 데이트. 얘는 이제 수정된 날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도 아예 여기서 같이 해줍시다. 이걸 해야 실질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질 때 데이터를 물고 태어날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를 더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고, 추출하는 시점에 이렇게 똑같은 거죠. 왜 똑같은 거 넣겠어요? 작성되는 시점에는 작성일과 수정일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수정일을 비워놓고 갔다가 수정됐을 때 값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작성일과 수정일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수정일을 값을 바꿔버려요. 그럼 작성일에 대한 정보는 작성일대로 남아있는 거고, 수정된 데이터는 수정일이라고 또 날짜가 바뀌어서 남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상 게시판에는 업데이트 데이트를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말은 작성일이라고 해놨지만 그렇게 많이들 보여줍니다. 그래야 그 수정이 됐을 때 수정된 날짜가 또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여기서는 수정일도 같이 보여줘 볼까요? 디테일이니까, 여기 상세보기니까 이렇게 보여주는데, 수정일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건 실제로 수정했을 때 얘 값이 변하면 좋겠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수정 기능에서 타이틀과 바디 재할당 하는데 얘네만 할 게 아니라 얘한테 수정되는 시점에 날짜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넣겠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눈으로 보는 게 확실하니까. 자, 아티클 라이트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티클 디테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1시 40분 11초에 작성된 글입니다. 근데 얘를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수정을 해요. 그러면 1시 40분 26초에 수정됐다. 잘 나오고 있죠? 이런 겁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일을 보여줘라라고 바꾼 게 없으니까 작성일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 놓고 나면 갖다가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계속 껐다 키고 하고 있는데 코드가 수정된 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테스트 하나 하고 껐다가 다시 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껐다 키니까 불편한 게 뭐예요? 뭔가 기능 하나 테스트 하려면 우리 글부터 써야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임시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영속성을 가진 데이터가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껐다 켜질 때마다 글을 써야 보든가 말든가 하니까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 데이터 하나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녀석은 프로그램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실행되면 돼요. 왜냐면 뭐 명령어를 입력받기 전에 이미 테스트 데이터는 존재해야 우리가 명령어 입력할 때 뭐 리스트나 디테일, 모디파이, 딜리트 이런 거 테스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여기다가 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뭐 여기다가 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make test data 정도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를 없으니까 생성을 해 줄게요. 그리고 밑으로 가서 자, 여기에 이제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얘가 자동 완성했더니 프라이빗이고 스태틱이 붙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이유.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일단 스태틱이 붙은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이 녀석. 얘를 호출하고 있는 메서드가 메인 메서드죠. 근데 메인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죠.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면 첨주할 수 없습니다. 얘가 인스턴스 메서드였으면은 얘가 있는 시점에 저 녀석이 없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못 불러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준 거고,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이유는 얘를 호출한 이 자리에 값을 꼭 남겨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코드를 쓴 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다면 이 녀석의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쓰지 않았으니까 자동 완성에선 이거 보이드로 만들어줄게 하는 거고. 자, 프라이빗은 왜? 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접근 제어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죠? 오직 나만 쓸 수 있는 거였죠. 오직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녀석이었다. 근데 지금 make test data라는 이 녀석을 호출하는 시점이 같은 클래스 내부가 많네요. 그래서 자동 완성은 프라이빗을 일단 붙여놓습니다. 만약에 얘를 호출하는 이 자리가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호출했다면 이런 거예요. 물론 그때는 입력 값이 좀 달라져야겠지만 이런 데서 만약에 메인 클래스에 있는 뭐 make test data 이렇게 호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리고 메인을 임포트를 해줬다면 근데 메인이 임포트가 이렇게 안 되겠죠? 이거는 좀 다른 A니까 메인을 말고 다른 클래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메인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사실 클래스만 바뀐 거지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util import 해주고 얘 없어서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애초에 퍼블릭으로 만들어져요. 왜냐면 다른 곳에서 호출했다라는 건 얘가 보이지 않으면 못 쓸 거란 얘기니까 자동 완성은 당연히 퍼블릭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메인 클래스 내에서 지금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호출하는 이 상황은 방금 전 이 상황은 애초에 같은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맞으니까 굳이 퍼블릭을 붙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드는 항상 다른 클래스가 웬만하면 못 쳐다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만 코드를 짤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 클래스들끼리 서로 연관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을 허용해 가며 개발을 하는데 진짜로 꼭 필요한 퍼블릭이 아니라면 무조건 프라이빗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 프라이빗이고 만약에 이 프라이빗이라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이건 퍼블릭이 돼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때만 퍼블릭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 기능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결국엔 아티클스한테 애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게시물 객체를. 그래서 아티클스에 add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아티클스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서 만든 변수였어요? 우리 메인 메서드에서 만든 거예요. 전역 변수가 아니란 얘기죠. 지역 변수입니다. 그럼 얘가 아티클스를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어떻게 써요 이거를? 전역 변수가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 아티클스라는 녀석을 전역 변수로 뺄 겁니다 이제. 근데 빼고 나면 이제 손봐야 될 때가 좀 많아지는 건데, 이 녀석이 지금 왜 못 찾는가 뭐라고 하는지 가보면은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필드만 참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얘가 스태틱이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명시적 초기화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 그랬으니까 이 초기화를 여기서 안 할 겁니다. 그럼 이 초기화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는 그냥 초기화 불러 뭐 생성자 말고 이 스태틱 필드에서 초기화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니까 아티클스를 여기서 초기화를 할 겁니다. 근데 얘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게시물 쓴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야 테스트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1, 2, 3 증가할 거고, 난 3개 글을 테스트로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 글은 4번 글부터 써줄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도 스태틱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래야 밑에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와서 아티클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인선 리모컨 눌러서 add 할 거야.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아티클 객체를 넣을 건데, 객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값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아티클을 넣어도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어차피 객체가 가지고 있는 디스라는 리모컨이 add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객체 단발성으로 만들어서 넣어도 리모컨만 연결이 된다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 리모컨은 처음 add 할 때 0번 방에 들어가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last insert id 얘를 넣을 건데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1 증가시켜서 넣어야 돼요. 근데 증가시키는 로직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make 테스트 데이터가 우리 명령어 입력받기 전에 먼저 실행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녀석은 0으로 초기화됐고 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연결된 상태로 시작을 하고 이 녀석이 나오고 얘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미 얘부터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첫 번째 add 되는 애니까 1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 개 더 만들면 2, 3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얘 값이 결국엔 증가돼서 객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증가됐고 들어갈 거니까 증가된 값으로 넣어지겠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도 하나 보여드리죠. 그리고 번호 넣었으니까 이제 REC 데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현재 날짜니까 유틸에 있는 거 가져다 쓰고요. 또 업데이트 데이트도 넣어야 되는데 얘도 유틸에 있는 거 가져다 쓰고 타이틀에는 그냥 테스트 1 내용에도 테스트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거 다시 복사를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테스트 2, 3, 2, 3 이렇게 바꿔준다면 자, 실행했을 때 들어오자마자 그냥 리스트를 보는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을 거니까. 아티클스가 채워졌다는 얘기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리스트도 당연히 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얘를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여기다가 하면 안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다 같이 후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해보면 되죠. 번호가 어때요?
012. 왜? 이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증가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객체 만드는 코드가 실행되고 나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처음 객체 만들 때는 초기값 0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뒤에 증가했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얘를 전위로 옮긴다면 우리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요? 얘는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증가시키는 거였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렇게 증가가 됐으면 지금 테스트 데이터 이 메서드를 통해서 글을 3개를 미리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 만약에 라이트를 한다. 4번 글이 쓰여질까요? 여기서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4번 글이 쓰여질까요? 쓰여지죠? 당연히 쓰여지죠. 왜냐면 전역 변수인 녀석이 얘가 make test data 메서드 안쪽에서 3까지 증가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도 똑같이 얘 가져서 쓰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3이었던 애한테 플러스 1에서 또 증가시킨 걸로 넣을 거니까. 상황이 되실까요? 이렇게. 자, 물론 여기를 얘를 활용하지 않고요. 그냥 1, 2, 3 넣어놓은 다음에 이 녀석을 전역 변수로 빼지 않고 이쪽에 원래 있던 데다 놓고 여기를 3 같은 걸로 그냥 강제로 값을 넣어놓고 가도 똑같은 기능을 할 거예요.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변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딜리트 2번 글 지우고 다시 리스트 보면 2번 글 없고 여기서 라이트를 하면 5번 글, 2번 글 5번 글이죠. 전역 변수 이 녀석이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까지 진행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애드하는 과정이 얘네 빼고 다 똑같죠. 그러면 반복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이거 다른 부분도 문자열이 1, 2, 3 증가하고 있네요. 규칙이 있죠. 반복문 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얘를 반복문의 구조로 변경해서 게시물 한 10개 정도 만들게끔 처리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내용 또 커밋으로 남겨드릴 거고요.